이 단계들은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진행하는 전 단계입니다. 원추절제술은 콘 모양으로, 꽃갈콘 모양으로 자궁경부 안쪽을 조금 도려내서 자궁경부암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조산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많이들 있으세요, HPV. 저도 20대 때는 한두 번 받아본 것 같고 아스쿠스 그 비정형 세포도 생겼던 것 같은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기분이 몹시 나쁘고 혹시 나 죽는 거 아니야 까지 가긴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일타산피의 산부인과 전문의 송윤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사 받고 나서 결과지가 집으로 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심각한 상황인지 구별이 잘 안 돼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검사 결과지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희 환자분들 거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AI에게 부탁해서 검사 결과지 한 장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보면서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자궁경부암 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결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국가검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자궁경부암 검사의 정식 명칭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거든요. 조금 거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궁경부를 살짝살짝 긁어내요. 브러쉬를 통해서 자궁경부의 세포를 몇 개 떨궈보는 거예요. 슬라이드에 도말해서 시약 처리한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의 모양을 보는 거죠. 이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자궁경부에 존재하는 세포의 모양이 정상인지, 염증 소견이 있는지, 아주 심각한 모양의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 20세 이상부터는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검진을 해줍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진하라고 하기 때문에 경련으로 국가검진 한 번, 산부인과에서 하는 액상세포 검사 한 번 하시면 아주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검사 결과는 정상 혹은 반응성 세포 변화, 비정형 세포, 아니면 저등급 이형성, 고등급 이형성, 암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 검사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많이 보여지는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1번이 반응성 세포 변화인데요. 검진센터에서 검진하고 나면 이상이 있다 해서 산부인과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반응성 세포 변화 소견을 갖고 오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응성 세포 변화는 정상이에요. 제가 10명 검사를 보내면 열의 9분은 그 반응성 세포 변화 검사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 정상 찍혀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반응성 세포 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포 자체는 정상인데 가벼운 염증 반응이 같이 있다는 뜻이고요. 지렴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평생 반응성 세포 변화 소견을 받는다, 100살까지 사시는데 이걸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렴이 심하거나 자궁경부염이 심하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염증 치료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정기 검진 안 놓치시면 되고요.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검사 결과지에는 비정형 편평상피세포 아스크어스 이제 소견을 만들어줬는데, 얘는 비정형 세포잖아요. 모양이 바르지 않은 세포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얘가 암이냐? 알 수 없죠. 얘가 정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HPV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면 좀 상위 병변으로 진행하거나 암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정형 상피세포 소견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HPV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가다실 굴을 맞아봤자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 맞으시는 좋죠. 아스크스 비정형 상피세포 소견을 받으셨어도 가다실 라인 접종은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가다실편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총 9가지 HPV 타입을 예방해 주잖아요. 하나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개가 없다면 걔네를 예방해 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2개, 3개 중복 감염이 되면 정말로 안 나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상 소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지금입니다. 빨리 맞으셔야 더 상위 병변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걸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LSIL, HSIL, 저등급 이형성증, 고등급 이형성증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런 소견 받으셨다면 반드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 단계 이형성증이라는 뜻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전암 단계 거쳐서 암이 되는 건데, 그 중에 1단계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겉에 있는 세포 몇 개만 떨궈서 검사한 거잖아요. 조직 검사를 했을 경우 더 높은 단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등급, 고등급 이형성증 받으셨다면 조직검사, 자궁경부 확대 촬영 꼭 하셔야 되죠.
내가 검사 전날 그 성관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질세정제라든지 외형부 청결제를 썼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세정을 했다고 해서 높은 단계 이상이 나오지는 않고요.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의 권고안 자체가 약간 피가 날 정도로 검체를 싹싹싹싹 잘 긁어서 보내야지 정확도가 높거든요. 검사하는 분의 숙련도 이런 것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죠. 반드시 출혈이 있어야 검사를 잘 받았다는 건 아닌데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거나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출혈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검사를 너무 거칠게 해서 출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출혈을 동반할 수는 있어요. 통증은 사실 사람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염증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자궁성근증 같은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도 자극을 주면 좀 더 통증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관계하신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도 산부인과 검사가 조금 더 아프시고요. 자궁경부암 검사가 좀 편안하진 않아요. 제가 받을 때도 약간 뾰족한 걸로 좀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가벼운 자극감이고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이 다 검사 끝나면 조금 불편하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에 불편감은 가라앉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긴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픕니다. 힘주시면은 압력이 올라가니까 조금 더 불편하죠. 만약에 조직검사까지 해서 저등급 이형성증이다, 고등급 이형성증이다 이런 소견을 받으셨다면 이 단계들은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진행하는 전 단계입니다. 저등급 이형성증의 경우에는 아주 짧은 간격으로 검진을 해서 더 높은 단계 고등급이 되지 않는지 추적 관찰을 잘 하셔야 되고 고등급 이형성증은 원추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고등급 이형성증 단계에서 발견해서 치료하면 자궁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완치가 잘 되는 질환이거든요. 고등급 이형성증 소견을 진단받았다. 원추절제술로 치료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추 절제술을 하면 나중에 임신했을 때 뭐 조산 위험이 커진다고 하더라. 네, 맞습니다. 원추절제술은 콘 모양으로, 우리 꽃갈콘 모양으로 자궁경부 안쪽을 조금 도려내서 자궁경부암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경부의 길이가 좀 더 짧아지고 조산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원추절제술을 하신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자궁경부 길이 확인하고 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자궁경부를 묶는 수술이 있거든요. 자궁경부 봉축술을 맥오피,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하는데 아주 두꺼운 실로 자궁경부를 묶어놓는 거예요. 아무래도 통증이 없을 수는 없어서 초기에도 쓸 수 있는 안전한 진통제들도 쓰고 수면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술 시간은 실제로 숙련된 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통증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원추절제술 자체는 그렇게 아파하시지 않습니다. 자궁경부가 예민한 통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부암 검사도 그렇고 조직검사도 그렇고 원추절제술도 그렇고 심한 통증이 있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만약 임신 중인데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이럴 때는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임신 초기에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급 이형성증까지 나왔다고 하면 대부분은 분만 때까지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궁경부암이고 기수가 2기 이상이다.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임신 시기에 따라서 분만시까지 기다리거나 분만을 좀 앞당기거나 아니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시거나 기수와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암이 아닌 대부분의 단계는 분만시까지 다른 어떤 치료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성경험이 없어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맞아요. 그 자궁경부암이 아주 많은 경우에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건 맞는데 HPV 감염이 없이도 발생하는 종류의 암들이 있어요. 선암종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없이도 생기기도 하는데 편평상피세포암보다 선암종이 또 진행 속도도 빠르거든요. 성 경험이 없는 분들은 검진을 안 하시게 되는데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선암종이 발생하면 진행 자체가 아주 빠른 경우도 있어요. 바이러스 양성인 상태에서 만약 관계를 하게 되면 파트너한테도 옮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HPV 바이러스는 성 접촉으로 옮아가니까 내가 감염 상태면 파트너에게 옮겨줄 수 있겠죠. 자연적으로 내가 좀 이겨내보겠다, 내 면역력을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양제나 유산균 먹는 걸로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겠죠? 아니요. HPV는 바이러스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성 질환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클라미디아 이런 성병들은 세균이거든요. 항생제 치료가 됩니다. 근데 HPV, 헤르페스 이런 건 바이러스잖아요. 자기 면역력으로
이 바이러스들을 해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HPV가 1년 안에 70%, 그다음에 2년 안에 80% 정도는 자연 소실되거든요. 자기 면역력으로 이 바이러스를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식이요법 하시고 수면의 질을 잘 유지해 주시고 운동하고 유산균 같은 거 챙겨 먹는 게 이 HPV 바이러스에서 빨리 해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착한 생활을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음 검사를 할 때 그런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을 얼마만큼 기대해봐도 될까요? 보통 6개월 간격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 뒤 검진에서는 여전히 양성인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1년 검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가 없어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번호에 따라서 좀 중요한데요. 16번, 18번 바이러스는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바이러스고 자연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진 빼먹으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 외에 고위험군, 저위험군 바이러스들은 1년 검진, 2년 검진 했을 때 많이들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HPV라고 하는 거면 성접촉으로 내가 옮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남편이든 내 파트너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소견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걸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세요? 그 헤르페스랑 HPV는 조금 다릅니다. 헤르페스는 혈청 검사를 통해서 최근 감염인지 아니면 만성 감염인지를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HPV는 언제 들어왔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년 전에는 저 안 나왔는데요. 1년 전에는 바이러스의 균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검사에서는 안 잡혔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음성이라고 하는데 1년 전에는 위음성이고 지금은 양성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누구한테 옮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HPV. HPV 감염으로는 소견서 작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많이들 있으세요, HPV. 저도 20대 때는 한두 번 받아본 것 같고 아스쿠스 그 비정형 세포도 생겼던 것 같은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기분이 몹시 나쁘고 혹시 나 죽는 거 아니야?까지 가긴 가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 많지 않고 대부분 자연 치유되시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상 반응성 세포 변화 다음 검진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비정형 세포 HPV 검사 하셔야 되니까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저등급, 고등급 이형성증은 추가 검사로 조직 검사 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암은 당연히 즉시 치료고요. 제가 결과지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상소견이 있으시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AI에게 혹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잘못된 정보 얻지 마시고 병원 오셔서 상담하세요. 염증 해결하셔야 나아질 가능성이 또 높아지니까 산부인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